지난 시간은 사실 복습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용어들이 설명 없이 먼저 제시될 수 있는데요. 뭐지 싶겠지만 일단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국어 문법의 기본 단위들을 작은 순서부터 살펴봤어요. 음운, 음절, 단어, 품사 이렇게요. 오늘은 어절부터 시작합니다. 어절은 문장 성분의 단위인데요. 아직 문장 성분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일단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비교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음절과 어절인데요. 음절은 발음의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음절로 된 한 단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라고 하면 나무, 국수, 책상 이런 단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3어절 이상 작성하시오 라고 하면요. 눈으로 보았을 때 띄어쓰기의 덩어리가 3개 이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배가 하나, 곱하기 둘, 때문이다 셋. 이 문장은 이렇게 3어절로 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으로 구를 보겠습니다. 구는 2개 이상의 어절이 연결된 것을 말하는데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구조, 즉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가 나타난 것을 구라고 부릅니다. 절은 역시 2개 이상의 어절이 연결된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난 것을 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어, 서술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라든가 이리저리 공부하시면서 들어본 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대충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국어 문법에서 설명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문장. 문장은 일단 완결된 내용이 담긴 최소한의 언어 형식을 말하고요. 반드시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가 필요해요. 마침표라든가 느낌표, 물음표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문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저 하늘이 매우 높고 바람은 차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의 음절은 몇 개일까요? 저 하늘이 매우 높고 바람은 차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어보면 되죠. 그래서 총 13개가 됩니다. 그럼 단어는 몇 개일까요? 잘 찾으셨나요? 저, 하늘, 이, 매우, 높고, 바람은 차다. 이렇게 8개예요. 그런데 단어는 그 특성에 따라 9개의 품사로 다시 분류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8개의 단어의 품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저는 관형사, 하늘은 명사, 이는 조사, 매우는 부사, 높고는 형용사. 물론 높고의 기본형은 높다입니다. 바람은 명사, 은은 조사, 차다는 형용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은 어절인데요.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니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끊어보면 총 6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구를 찾아볼게요. 구는 2개 이상의 어절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구조로 묶여 있는 건데요. 저 하늘, 매우 높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식어는 꾸미는 말, 피수식어는 꾸밈을 받는 말인데 한국어는 이 피수식어가 수식어 뒤에 오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저가 하늘을 꾸미고 매우가 높다를 꾸미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구가 총 2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절은 2개 이상의 어절이 주어, 서술어 구조로 묶여 있는 건데요. 하늘이 높고 바람은 차다. 이렇게 2개의 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가 주어고요. 높고가 서술어. 이렇게 1개의 절이 있고요. 바람은 주어, 차다, 서술어. 이렇게 또 1개의 절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당연히 마침표 하나 찍혀 있기 때문에 1개의 문장입니다. 쉼표는 문장이 끝난 게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럼 문장에 이어서 바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각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각 부분은 어절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법적 기능이라는 말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어절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분석한 것이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프리뷰처럼 앞으로 배울 내용을 살짝 먼저 본다면 이 문장 성분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성분인 바로 주성분.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요. 이 주성분에 속해 있는 부속 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과는 좀 상관이 없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라고 하는 단어에 따로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바로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난다는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도 이런 비슷한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품사할 때요. 국어의 구품사는 전부 뭐로 끝난다? 바로 사로 끝난다 라고 해서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에 사에 동그라미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뭘 비교해서 뭘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수업을 준비할 때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내용이 길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편한 곳에 따로 예쁘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